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S25 울트라가 도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 대비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사전 예약 개시 첫날부터 서버가 폭주하는 일은 없었고요. 시간이 지나도 품절 사태는 거의 없었습니다. 1TB 모델만 품절이 되었는데요. 삼성이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흥행에 실패를 한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아무튼 S25 울트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작인 S24 울트라의 박스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S25 울트라는 바라보는 방향을 다르게 해놨고요. 그리고 그림자도 없죠. 제품 색상과 이 S펜의 색상을 똑같이 깔맞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티타늄 실버 블루이고요. 이번에도 전작과 동일하게 7가지로 나왔습니다.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 실버,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실버 블루까지 4가지 기본 색상으로 나왔고요. 삼성닷컴 전용 색상은 티타늄 제이드 그린, 티타늄 제트 블랙, 그리고 티타늄 핑크 골드까지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봉인 라벨실을 떼어내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이 후면 색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실버 색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은한 블루 색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S25 울트라는 옆에 잠깐 빼둘게요. 그리고 이 박스 뚜껑에는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간단 사용 설명서와 아마 케이블 있겠죠? 네, 이렇게 케이블과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카드 트레이를 빼는 유심핀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이프를 떼어내고요. 네, 전원부터 켜볼게요. 화면의 이 색상도 바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S25 울트라는 전작 대비 완전히 각진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전 모델이 모두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고요. 기존 S24 울트라만 각진 모서리와 둥근 측면 디자인이었다면 S25 울트라는 둥근 모서리에 각진 측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거의 평면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둥근 모서리 때문에 화면 크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베젤을 더욱 최소화해서 오히려 인치 수를 0.1인치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는 고릴라 글래스 아머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단단해졌고요. 여기에 추가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저반사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 반사율이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삼성에서 출시한 S25 울트라 전용 반사 방지 보호 필름을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이 사악하죠. 그리고 S25 울트라의 이 측면 프레임은 전작과 동일하게 티타늄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하단부에 스피커 홀더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S24 시리즈에서 스피커망 이슈가 있었는데요. S25 시리즈에서 개선이 되었고요. 이 스피커의 홀이 더 넓어진 것을 보니 울림통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카드 트레이를 빼는 홀 위치도 마이크와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S25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 상단부가 이 라운드 형상 때문에 측면 쪽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후면은 디자인이 바뀐 것은 없는데요. 이 카메라 링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폴드6에 적용된 이 올리브 링과 유사한데요. 카메라 링의 윗면은 검정색이지만 이 측면은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체감을 줍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 카메라 링이 프레임에서 살짝 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몰라도 이 틈 사이에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쌓이면 상당히 지저분할 듯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면 색상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은은하게 블루 색상과 실버 색상을 빛의 각도에 따라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고급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후면 글라스는 전작과 동일하게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2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가로가 전작 대비 1.4mm 더 좁아진 77.6mm이고요. 이 세로 길이는 전작 대비 0.5mm 더 길어진 162.8mm입니다. 두께도 전작 대비 0.3mm 더 얇아진 8.6mm이고요. 그리고 무게는 전작 대비 무려 14g 더 가벼워진
218g입니다. 그립감은 전작인 S24 울트라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전작 대비 가로폭은 줄어들었지만 아무래도 이 각진 디자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끼우면 뭐 그런 불편함은 사라질 듯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팅 화면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구형 폰을 S25 울트라 옆에 두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네, 설정을 눌러서 QR코드를 찍어주면 됩니다. 바로 되죠. 그리고 생체 인식은 얼굴 인식과 초음파식 지문 센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패스를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요 스펙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삼성 전용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3세대처럼 클럭 속도를 높인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전작 대비 NPU 성능은 40%, CPU 성능은 37%, 그리고 GPU 성능은 30% 더 좋아졌고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CPU 성능인데요. 전작 대비 37%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긱벤치 점수를 공개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싱글코어가 3200포인트로 아이폰 16 시리즈의 A18에 근접하는 성능이고요. 이로 인해서 베이퍼 챔버의 크기도 전작인 S24 울트라 대비 40%나 더 커졌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제가 성능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램은 전작과 동일한 12GB 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장 용량도 동일하게 256GB와 512GB 램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1TB Z 블랙 색상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도 삼성닷컴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OS 버전부터 보면 이 안드로이드 15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으로는 최초로 One UI 7.0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S24 시리즈도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전작 대비 달라진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언팩 때 AI 기능들을 대고 소개를 했죠. 갤럭시 AI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One UI 7.0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용성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기능은 바로 Now Buy입니다. 대충 보면 이 아이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에서 이렇게 타이머를 사용하다가 홈으로 나가면 이렇게 상단 좌측에 보면 이렇게 바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 바로 팝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도중에 홈으로 나가면 그 위에 바로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표시가 좌측 상단에 나타나죠. 네, 누르면 바로 볼 수 있고요. 변경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죠. 네, 음악도 이렇게 나우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우 브리프도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날씨나 뭐 일정 등을 AI가 개입해서 정리를 해주는 기능이죠. 또 사용자의 이 패턴을 분석을 해서 나타내주는 정보들도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브리핑 받을 콘텐츠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원을 길게 눌러서 제미나이를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기존 빅스비보다 앱 간의 연계 작업을 향상해서 길게 명령을 내려도 상당히 잘 수행을 합니다. 빅스비가 앱 간 연계 작업을 향상시켜 길게 명령을 내려도 잘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아이들과 놀러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그리고 일정을 좀 등록해 줄래? 네, 오전 10시에 해양생물 테마파크 방문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창도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더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게 고정되어 있던 이 바들의 위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락에 있던 기능인데 이 좌측에서 내리면 이렇게 알림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내리게 되면 창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게 싫다면은 예전처럼 두 번 내리기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함께 보기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홈화면을 꾸미는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폴더의 크기를 기존보다 더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눌러서 확대를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폴더를 열지 않고도 앱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꼬집어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앱의 크기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더 작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앱의 라벨도 삭제를 할 수 있죠. 다만 이 폴더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이 홈화면 배열을 두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 GPS가 문제가 많았죠. 장시간 사용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잠깐 살펴봤지만 GPS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S24 울트라 대비 위치가 스스로 많이 변하거나 편차가 심하진 않고요. S24 울트라는 조금 심하거든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외에도 원 UI 7.0에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있던 기능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S펜의 블루투스 기능이 삭제되었고요. 사실 저도 S펜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진을 찍을 때 멀리서 S펜으로 찍을 때도 있거든요. 셀카봉을 가지고 다니기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유용했는데요.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S펜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졌지만 정작 S25 울트라 내부에는 S펜 충전 코일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엣지 패널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 있던 갤럭시 스토어 버튼이 없어졌고요. 아직 S24 울트라에는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삼성에서도 엣지 패널을 키울 생각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갤럭시 스토어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엣지 패널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이번 S25 울트라에서 드디어 초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변경이 되었고요. 추가로 밝기도 더 밝아져서 f1.9의 조리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f2.2였거든요. 나머지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광각은 200메가픽셀이고 f1.7이고요. 세배 망원은 10메가픽셀이고 f2.4입니다. 5배 망원은 50메가픽셀이고 f3.4입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면 이제는 이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이 바로 2배 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UI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단바에 있던 메뉴들이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와서 한 손 조작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메뉴는 또 상단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게 그대로 있죠. 그리고 줌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우측에 돋보기 모양이 뜨는데요. 이걸 눌러서 줌인과 줌아웃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실제 이 DSLR의 카메라의 렌즈를 직접 손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촬영이 되고요. 기존 S24 울트라에서는 뚝뚝 끊기듯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 자연스러운 줌인이나 줌아웃 효과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S25 울트라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프로 동영상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로그 촬영 모드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카메라 설정에서 기능을 켜줘야 사용할 수 있고요. 고급 동영상 옵션으로 들어가서 로그 기능이 켜져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 동영상 모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영상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 로고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회색 계열로 바뀌죠. 이것을 켜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보정을 하지 않은 무보정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색 정보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에 비해서 저장 용량이 3배나 더 많습니다. 추후에 이 편집을 할 때 다양하게 후보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오디오 지우개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와 게임 음악이 들리는데요. 여기서 AI를 눌러주면 영상의 소리를 분석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조절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목소리와 음악 그리고 소음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 기능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음악을 그대로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음원 재생 기능이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이 기능을 기다린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인스타나 쇼츠 영상을 자주 올리는 분들은 후보정에서 음악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도 카메라 설정에서 설정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지우개 기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사체를 선택할 때마다 주위에 표시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이 그리기 어시스트도 개선이 되었고요. 기존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텍스트로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텍스트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사진을 생성해 주고요. 생성한 사진은 이모지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메시지에서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S24 울트라와 동일한 용량인 5000mAh입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늘었고요. 동영상 재생시간은 전작 대비 1시간 더 늘어난 31시간입니다. 그리고 삼성 홈페이지에 보면 스펙시트에 동영상 재생시간만 기재를 해놨고요.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LTE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시간도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비슷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왜 없앤 것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 관련 기능들도 개선이 많이 되었고요. 일단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보호로 들어가서 보면 이 최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80% 하나만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효과가 기존의 원형에서 바형으로 바뀌었고요. 잠금 화면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충전 속도에 따라서 효과음과 색상도 바뀝니다. 그리고 잠금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충전을 하면 아이폰처럼 여기 우측 상단에 배터리 표시에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만 뜨고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갤럭시 시리즈를 개봉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고 구매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 노트 20 울트라 이후 정말 오랜만인 듯 합니다. 그만큼 S25 울트라가 정말 잘 나왔다는 말이고요. 현재 S24 시리즈를 사용하는 분들도 바로 갈아타도 확실히 좋아진 성능을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된 AI 기능들과 삼성 기기 최초의 원 UI 7.0이 적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발휘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가격까지 동결되어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랩터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 개봉기였고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